자, 이번 동영상부터는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 자, 앞번에 이제 동영상이 도플러 효과까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설명을 할 건데, 자, 도플러 효과는 두 번째 프린트 있죠? 교재 두 번째 프린트, 파동의 발생과 전파라고 적혀 있는 그 프린트에 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페이지 32에 있는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결국 이제 우리가 소리와 일단 지금 우리가 다루는 어떤 수준에서는 소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는 음파라고 하죠. 그죠? 소리는 음파라고 하는데 소리는 뭐를 통해서? 그죠? 공기 입자를 통해서 공기를 매질로 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소리가 전파가 되죠. 전파가 됩니다. 그때 소리를 이제 파동에서 이제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진동수라는 어떤 물리량이 있었죠. 진동수. 자, 기호로는 F로 썼습니다. 진동수 프리퀀시라서 F라고 쓰는데, 자, 그럼 진동수는 뭐냐면 자, 1초 동안 1초당 어떤 공기 입자의 진동 횟수를 얘기합니다. 1초 동안 공기 입자가 몇 번 진동하느냐, 진동 횟수입니다. 예를 들어 1000Hz다. 단위는 헤르츠를 쓰는데 1000Hz라는 말은 1초에 1000번을 진동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는 소리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어느 한 지점에서 어떤 공기 입자의 교란을 압력 변화 이런 것으로부터 교란을 주게 되면 이러한 교란이 쭉쭉쭉쭉쭉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파를 되고, 우리 귀가 있다면 귀에 고막이 있죠. 고막. 이제 막이 있습니다. 이런 고막이 있으면 이 고막을 어떻게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때리게 됩니다. 때리게 돼요. 그죠? 고막 앞에 있는 어떤 공기 입자가 귀의 고막을 북처럼 때리게 되겠죠. 자, 이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인지하는가는 생물학의 영역이고, 자, 이 앞에 있는 공기 입자가 때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 이 공기 입자가 이제 어떤 원래 있던 위치 중심점에서 교란이 일어나기 전에 가만히 있는 위치에서 크게 떨리면, 크게 이렇게 좌우로 크게 진동하게 되면 이게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의 크기가 크다는 거죠. 소리의 크기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자, 똑같은 이제 똑같은 진폭으로 진동을 하더라도 1초 동안 빨리 떨릴 수가 있고 천천히 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진동 횟수는 진동 횟수가 클수록 얘는 뭐냐면 높이가 높은 음이에요.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죠. 높은 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자, 파동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식을 뭐라고 했냐면, 진동수에다가 어떤 파동의 파장을 곱하면 그게 파동의 어떤 전파 속도, 매질을 통해 전파되어 나가는 속도가 나온다 그랬죠. 파동의 전파 속도였어요. 파동의 전파 속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쓰일 도플러 효과에서도 가장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파동의 전파 속도, 이제 소리 같은 경우에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이 속도라는 것은, 실제로 이동하는 속도라는 것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매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요 진동수는 뭐에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었어요. 파원. 매질에 따라 결정되니까 이 파원에서 파동을 어떤 진동수로 이렇게 주느냐는 파동의 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소리 같은 경우는 매질의 어떤 상태가 가장 중요하냐면 온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전파 속력이 더 빨라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 이제 소리가 발생되는 지점, 음파가 발생되는 지점을 음원 소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소스가 있으면 여기서 음원을 이제 음파를 발생시키게 되면 여기로부터 발생된 음파가 전달돼서 누군가가 그것을 듣게 되겠죠. 사람이라면 청취자라고 리스너, 청취자라고 듣는 사람, 청취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 이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수신 장치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음원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파동, 음파라는 것은 얘에서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 소리를 이 청취자가 듣는 건데 문제는 이 음원이 원래 이렇게 다가가거나 또는 청취자로부터 멀어지거나 그러니까 음원이 만들어내는 파동의 정지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파동의 어떤 음파의 진동수를 F0라고 했을 때 이 F0를 만들면서 접근하거나 또는 청취자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음원은 그대로 있는데 청취자가 접근하거나 음원 쪽으로 멀어지거나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둘 다 동시에 음원이 가까워지고 청취자가 가까워지거나 또는 음원이 뒤로 물러나면데 청취자는 가까워지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뭐예요? 이 청취자가 듣게 되는 뭐의 그 음파의 진동수가 F0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F-라는 이 F0와 서로 다른 어떤 진동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가장 익숙한 예로 앰뷸런스가 가만히 서서 사이렌을 울릴 때랑 앰뷸런스가 우리한테 접근할 때 들리는 소리 그리고 접근했다가 다시 멀어질 때 들리는 어떤 사이렌의 소리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청취자가 듣게 되는 어떤 진동수라는 것은 제 어머니나 청취자의 어떤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속도가 세 가지 속도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음원의 속도, 음원이 이제 접근하는 속도나 멀어지는 속도는 어쨌든 음원의 속도는 VS로 표현하겠습니다. 음원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청취자의 속도는 V0라고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음원이 이제 어떤 음파를 만들어내면 이 음파가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겠죠. 그때 공기를 통해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는 소리의 속도를, 음파의 속도를 우리가 V라고 이제 해볼 수가, 이제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요 음파의 전파 속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는 음원이나 청취자가 어떤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VS하고 VO, 즉 음원의 속도나 청취자의 속도라는 건 누구에 대한 속도냐? 바로 매질인 공기에 대한 속도라는 겁니다. 공기에 대한 속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어떤 위치에서 여기 음원하고 그 다음에 청취자가 정지 상태에 있어서 지면에 대해서 바람이 안 불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음원이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청취자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10m/s로 움직이면 VS하고 VO는 10m/s, 마이너스 10m/s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바람이 10m/s로 불고 있었어요. 바람이. 그럼 공기가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음원은 지면에 대해서 10m/s로 움직이는데 그때 바람이 지면에 대해서 10m/s로 움직일 때 음원도 10m/s로 움직이면 이때는 뭐예요? 음원의 속도를 항상 뭐에 대해서 공기에 대한 속도니까 바람이 불고 있다면 얘는 뭐를 적어야 돼요? 그쵸? 0입니다. 0. VS는 0이라고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때 VO는 뭐가 되는 공기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20m/s로 가는 공기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20m/s니까 마이너스 20m/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음원하고 청취자가 다 정지해 있는 상황이에요. 음원하고 청취자가 다 정지해 있다. 근데 바람이 오른쪽으로
20m/s를 움직여요. 그러면 얘네들은 음원하고 청취자가 지면에 대해 정지해 있더라도 얘네들의 VS는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바람에 대해서 마이너스 20m/s라고 해야 되고, 청취자는 속도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m/s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람이 분다 오른쪽으로 20m/s로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음원이나 청취자가 정지했다는 말은 바람에 대해서 왼쪽으로 20m/s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공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기가 어떤 VS나 VO, 즉 음원의 속도나 청취자 속도의 기준이 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금방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도플러 효과를 유도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먼저 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은 정지해 있고, 뭐는 청취자가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청취자가 수신장치, 소리를 받아들이는 수신장치가 접근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는, 자, 뭐 지금은 음원 정지, 청취자 접근이지만 이걸 끝나고 나면 음원이 움직이고 청취자가 정지해 있는 그런 경우를 다룰 건데, 두 경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두 경우에서 각각 일정하게 유지되는 어떤 물리량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처럼 정지한 음원에서 어떤 F0의 어떤 그 진동수를 가지는 음파가 발생했어요. 자, 청취자는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음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파동은 그냥 쭉쭉쭉쭉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파동의 파장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일단 이 파동은, 자, F0라는 진동수로 발생시켰을 때 이 람다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음파는 V의 속도로 어떤 전파되어 나갈 겁니다. 그죠? 이게 이 정지한 음원이 만들어낸 파동이에요. 이때 그죠?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식 F0라는 진동수로 파장 람다인 어떤 파동이 V의 속도로 전파된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청취자가 어떻게 해요? 이 음원 쪽으로 V0의 속도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 V는 이 파동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볼 때는 V0로 접근하는 청취자는, 이 음원이 V로 오고 있는데 내가 V0로 다가가면서 어떤 걔를 맞이하니까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즉, 더 빨리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 청취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음원은 정지해 있고 파동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파동을 내가 그냥 맞아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람다가 변하게 할 수는 없죠. 내가 듣는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 파원에 의해서 발생된 이 파장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발생한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다고 해서 이 파장이 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일정한 건 뭐예요? 파장 람다가 일정하다는 거죠. 이 경우에. 자, 청취자가 접근할 때 파장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냥 발생한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만 이 청취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뭐처럼, 파동이 전파되는 속도 V가 뭐처럼, V 더하기 V0로 변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파동의 전파 속도가 변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움직이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F 람다는 V라는 식에서 지금 뭐가 같다고요? 두 경우에 사람이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경우 둘 다 람다는 같은 거예요. 왜? 이 람다라는 거는 움직이는 사람이 이 람다를 바꿀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람다는 일정해요.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뭘 알 수 있어요? 진동수라는 것은 속도 V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F0일 때 V라는 속도라면, 만약에 얘가 다시 논리적으로 V라는 속도일 때 F0라면 속도가 V
더하기 V0로 증가하면 새로운 진동수 F'가 될 것이다. 이 F'는 요 움직이는 청취자가 느끼게 되는 진동수죠. 그럼 F'는 V분의 V 더하기 V0의 F0 이런 식으로 되죠. 즉 접근하게 되면 F'가 뭐예요? 더 큰 진동수, 높은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멀어지면 이 부호가 멀어지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V 더하기 V0가 아니라 멀어지는 경우에는 V 마이너스 V0가 되니까, 따라서 플러스 기호가 접근하는 경우고 마이너스 경우가 후퇴, 멀어지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음원은 정지해 있고 청취자가 접근하는 경우에 도플러 효과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청취자는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음원이 청취자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보면 그림이 조금 다르죠. 자, 일단 파원을 떠나고 나면 파원은 그 파동의 어떤 속력을 더 빨라지거나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이미 파동을 한번 발생시켰다. 그럼 내가 걔한테 아무리 다가가더라도, 그 파동 쪽으로 다가가더라도 그 파동은 사실 온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면 파장이 더 짧아진 것 같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파동이 여기 파원에서 이 어떤 파동이 발생했어요. 그럼 만약에 파원이 가만히 있을 때, 자, 한 주기 동안 쭉쭉쭉쭉 가서 얘가 이만큼 한 파장 람다를 간다고 합시다. 그럼 이 람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파동의 전파 속도, 람다라는 것은 전파 속도에다가 그냥 한 주기를 곱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 식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t분의 람다가 v니까 t분의 1이 f니까 f 람다는 v하고 같은 식이에요. 그죠? 이게 람다는 vt입니다. 근데 만약 그 한 주기 동안 얘는 vt인데 한 주기 동안 이 음원이라는 것이 vs로 이 파동 쪽으로 접근한다 생각합시다. 그렇게 되면 얘가 vst가 되겠죠. 파원이 접근하는 속도. 그러면 자,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들게 되죠. 람다 다시가 바뀌게 됩니다. 람다 다시는 어떤 길이를 가지게 돼요? 람다 다시는 vt 빼기 vst가 되죠. 자, 금방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음원이 움직인다고 해서 자기로부터 그냥 벗어난 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고정되는 게 v입니다. v. 그죠? 전파 속도. 청취자 같은 경우 자기가 정지해 있으면 이 파원이 접근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자기한테 오는 속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도는 일정합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정해요. 됐습니까? 일정하죠. 그러면 자, 이게 일정하니까 F하고 람다는 반비례 관계에 있겠죠.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F 람다 곱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F 제로일 때 얘가 람다 곱한 거 하고 새로운 F 다시에다가 새로운 람다 다시를 곱한 것이 뭐로서? V로서 같아야죠. 그러면 요 둘을 비교해 보면 F 다시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람다 다시 분의 람다의 F0로 쓸 수 있죠. 그러면 람다 다시 분의 람다는 뭔데요? 요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죠. 이 식으로부터 람다 다시 분의 람다를 구하면 얘는 V 마이너스 VS 분의 VF0가 되죠. 즉 VS가 이제 접근하게 되면 V에서 VS를 뺀 거니까 분모가 더 작아져서 F-는 F0보다 크죠. 즉 음원이 접근할 때도 진동수는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음원이 정지해 있고 청취자가 V0로 접근하는 경우 새로운 F 청취자가 듣는 F 다시는 V분의 V 더하기 V0 F0고 음원이 VS로 접근하고 청취자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청취자가 듣는 새로운 음파의 진동수라는 것은 V 빼기 VS분의 VF 제로가 되겠습니다. 둘 다 접근하니까 진동수는 둘 다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음원과 청취자가 둘 다 서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자, 음원이 VS로 접근할 때에 어떤 요 진동수를 V1이라고 할게요. V1은 V-VS 분의 V의 F0가 되죠. 자, 그러면 청취자는 본인이 만약에 정지해 있고 음원이 접근한다면 어떤 소리가 F1의 소리가 오는 것으로 듣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청취자가 접근한다면 청취자는 F1이라는 소리를 접근하면서 듣는 거랑 같으니까 이 위에 있는 F0 대신에 뭐를 넣어요? F1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V분의 V 더하기 V0 곱하기 V-VS분의 V의 F0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F0 대신 내는 거니까 요거 다른 거예요. 지금 얘는 F1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음원이 VS로 접근하면 V0라는 게 V1, 지금 밑에 쓴 이 V1의 어떤 음원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이러한 음원을 청취자가 접근하면서 썼습니다. 그러면 V-VS분의 V 플러스 V0의 F0가 되죠. 자, 이 식을 외울 때 여러분 일단은 접근하면 진동수가 커져야 되니까 이 부호는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청취자 접근할 때 커지려면 위에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음원이 접근할 때는 밑에가 마이너스가 돼야 이제 분모가 작아져서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뭐가 헷갈리냐면 음원에 관련된 항이 밑에 들어가는지 청취자에 관련된 항이 밑에 들어가는지가 좀 헷갈려요. 그러면 연상법을 써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앰뷸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앰뷸런스가 위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걸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분모에 뭐가 있어요? 앰뷸런스가 소리를 내죠. 이게 소리를 내니까 음원이고 사람이 소리를 듣는 거니까 청취자에 관련된 항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는 밑에 음원에 대한 게 들어가고 위에 청취자에 대한 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게 촌스럽게 그래도 유치하게 외우면 좀 까먹을 일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 후퇴하면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도플러 효과는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은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